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돌아온 승자와 방아, 방아와 승자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또 시초죠.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는 1화를 담당했던 코너입니다. 바로 북너먼트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인 것 같죠, 북너먼트? 맞습니다. 꽤나 오랜만에 또 돌아왔는데, 이제 그동안에 다른 컨텐츠들 조금 더 이렇게 깔짝거려보고, 이것저것 이것저것 해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 북너먼트의 스탯을 쌓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옹골차게 저희가 북너먼트를 갖고 왔는데, 이거를 선정한 데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 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방아님 또 인사 나눠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제가 이제 들고 왔었잖아요. 딱 이 주제 처음 딱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혹시? 재밌겠다? 좋아요. 재밌겠다 생각 들었죠. 그런, 예, 발전적인 생각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걸 선정해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솔직히 말해서 옆집에 누구 사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 게 요즘 아니겠습니까? 뭐 위층, 아래층 누구 사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진짜 이웃이라는 게 정말 소중한 거구나. 어떤 이웃이 내 곁에 있는 거가 진짜 내 삶의 질을 진짜 바꿔놓는구나를 뼈저리게 깨닫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갖고 온 게, 만약에 내 주위에 이웃이 미치광이가 있다면, 그 미치광이 이웃, 나 과연 함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탑 오브 탑, 완전 진또배기 미치광이 이웃을 꼽자 해서 저희가 이번 주제, 우리 함께 할 수 있을까? 나의 미치광이 이웃들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반쯤 돌아있는 분들을 저희가 다 모셔왔습니다. 이 자리에. 엄청난 분들을 데리고 왔어요. 저는 이번에 이 주제로 북너먼트를 준비하면서 우리 방아님이 선택해오신 책 중에 한 권을 이번 새롭게 읽게 되었었는데, 이를 좀 갈고 오신 것 같다. 그, 반쯤 돌아있는 그 분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또 어떤 얘기를 우리가 한번 나눠볼지. 기대 반, 또 걱정 반이기도 합니다. 워낙에 반쯤 돌아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두가 길었죠. 본격적으로 1라운드 한번 쓱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입니다. 승자가 선택한 책은요. 지하철에 미친 사람, 김동식 작가가 지었고요. 밀리의 서재가 퍼냈습니다. 그리고 방아님이 선택한 책은요. 검은 고양이, 에드가 앨런 포 저자와 박영원의 번역, 그리고 출판사는 세움 출판사인데요. 사실상 우리 방아님께서 이 출판사는 무관하다. 어떤 책이든 상관없다 하셔서 제가 이제 이런 온라인 서점을 쳐봤을 때 제일 위에 나왔던 친구를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말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 지하철에 미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밀리의 서재에 글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요. 밀리 로드라고 뭐 작가분들, 현직 작가분들도 괜찮고요. 그리고 작가가 아닌 분들도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김동식 작가님께서 연재를 하셨던 글을 한데 모아서 책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리의 서재에서 보실 수 있고 뭐 에드가 앨런 포 이 검은 고양이는 뭐 워낙에 또 다양한 출판사에서 많이 나온 책이죠. 그러면 제가 먼저 일단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되게 짧은 내용이어서. 네네. 이 지하철에 미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신 분들 또 아시겠지만 아니면 연재하실 때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짧은 아주 초단편 소설들이 응집되어 있는 단편집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설이 뭐 두세 장 남짓밖에 안 돼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명을 제가 꼽아왔는데 소설 내용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냥 다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부분에 계신 분을 한 분 제가 초청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초청해 온 반쯤 돌아 계신 분, 우리 미치광 이웃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이 초단편 소설의 제목은
안 좋은 순간에 흐르는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의 이제 주인공인데 이 소설들이 재밌는 게 뭔가 제보를 받은 것들을 얘기하는 걸로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이상한 일을 이야기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음은 가수 A씨가 제보한 실화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설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데리고 온 분은 바로 이 가수 A씨입니다. 우리 가수 A씨가 왜 나의 미치광이 이웃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수의 어떤 노래를 들을 때마다 불행이 찾아오는 어떤 남성이 그 가수한테 따져 물어서 이제 난 당신의 노래 때문에 불행이 계속 찾아오니까 저작권료를 달라라고 이제 무대뽀로 얘기를 했는데 듣자 하니 그 가수도 이제 납득이 가서 오케이 그래 저작권료 주겠다. 근데 전화를 해야만 주겠다. 근데 그 전화를 할 때 나오는 컬러링을 그 가수가 그 불행이 찾아온 노래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전화를 할 때마다 그 노래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불행을 음,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 가수가 만들어 버린 거죠. 이 남성에게. 음,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약간 처음엔 어이가 없었죠. 이게 뭔 소리야? 이랬는데 그 가수 A씨가 제가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와, 그렇게 불행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세하게 어떤 불행이 막 나타나는지 나오는데 이게 전혀 가볍게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불행들이 아니거든요. 이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불행을 겪었던 사람한테 어찌 보면 그 불행의 시초 같은 거를 계속 이제 장작을 계속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행의 장작들을 그 사람한테 일부러 그 이야기들을 더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미친 사람이구나. 이거를 즐긴다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남의 불행을 지금 이 A 씨가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가수고 A 씨고 좀 유명한 또 가수라고 하니까 좀 젠틀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속내를 알고 나면 섬찟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분을 초청해 왔죠. 이 아, 지하철에 미친 사람에서. 음. 저는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이 가수보다도 불행을 겪은 사람이 더 미친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불행하다고 했잖아요. 뭐 그게 진짜라고 해도 대뜸 저작권료를 내놔라 하는 건 너무 좀 맥락이 없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게 더 일단 좀 더 이상해 보이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 네네. 사람이 좀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네.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연예인들의 직업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TV에서 자주 보다 보면 왜 길거리에서 갑자기 만나면 나는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 나를 모르잖아요. 근데 되게 친숙하게 음, 음. 누구다 이러면서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되게 친숙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남성이라고 얘기하는 이 불행이 찾아온 남성의 입장에서는 뭔가 그런 유대감? 그러니까 불행으로서의 유대감도 있겠죠. 왜냐면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이제 불행이 찾아오는 걸 계속 인지를 자기가 하고 있었으니까 이 음, 가수에 대해서 뭔가 묘한 유대감이 쌓였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뭐 우리가 연예인 만날 때 그런 것처럼 그랬을 수는 있겠다. 그리고 이제 뭐 그걸 요구를 할 때도 이 사람이 당신이 책임져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제 노래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감정이 호소하는 것처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거기서 뭔가 이 남성에 대한 그런 미침의 정도? 미침의 퍼센테이지가 조금 줄어들었고, 저는 그 마지막 때문에 컬러링을 그 광명이라고 하는 그 불행을 찾아오게 만든다고 하는 그 노래로 바꿔놓은 그 A씨의 그 면모 때문에 이 소설이 아주 짧지만 좀 강력하게 끝난 게 아닐까. 그냥 그러고 끝났으면 사실, 그러니까 기묘한 이야기 정도로 끝났을 법한데, 이제 A씨가 그 컬러링을 해놨다는 사실을 도출하면서, 아, 찐또배기는 A씨였다라고 좀 음, 느껴지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느껴졌기 때문에 그 남성이 아니라 A씨를 제 미치광이 이웃으로 매셔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왜 우리 살면서 그런 노래들 하나씩 있잖아요. 좀 어떤 인생의 절묘한 순간에 그 노래를 들었는데 잘 됐거나 혹은 좀 음, 안 됐거나 그런 경우가 저는 있었는데 혹시 방아님도 있으신지 저는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뭐 노래가 마치 내 인생 같다 뭐 이렇게 가사가 내 인생 같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의 순간을 맞는 노래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갖고 살았었는데, 이 소설을 보자마자 또 다른 의미로 좀 안 좋은 의미로 이제 내 인생의 어떤 순간을 갖고 있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소름이 돋고, 진짜 미쳤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던, 네, 그런 짤막한 또 초단편 소설 속 인물을 이렇게 데리고 와봤습니다. 음. 끝나신 건가요? 근데 저는 뭐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소설 내용이 또 짧기도 하고, 음. 이제 우리 방아님께서 데리고 온 검은 고양이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검은 고양이 이 책은 우리 어릴 때 한 번쯤 다 읽어봤을 수도 있어요, 사실. 왜냐면 이 내용과는 조금 괴리감이 느껴지지만 어린이 권장 도서였거든요. 아마 어린 시절에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지만 한 번쯤 읽어보셨을 수도 있다는 검은 고양이, 에드가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고 내용은 사실 심플해요. 이 소설도 되게 짧거든요. 어떤 한 부부가 있고 이 부부는 되게 동물을 좋아하는 부부였어요. 근데 이 남자가 특히 어릴 때 동물 좋아했던 사람인데 커가면서 뭐 술도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키워왔던 동물들에게 뭔가 조금 이상한 기분을 느끼면서 그리고 우연히 이렇게 알게 된 고양이, 키우게 된 고양이의 눈가를 파려요. 그리고 이제 목매달려 이제 죽이거든요. 그리고 좀 죄책감을 느껴요. 죄책감 같은 걸 느껴서 또 술집에 가서 술 마시다가 우연히 어떤 한 고양이를 만나게 되고 그 고양이를 데려와서 키우죠. 근데 이 고양이를 마주칠 때마다 뭔가 좀 꺼림칙하고 기분도 안 좋고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고양이를 한번 독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내가 와서 딱 막아요. 아내는 심성이 참 고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죽여요. 그리고 아내를 벽에 파묻어서 이제 숨기기 위해서 시신을 숨겨 놓죠. 근데 이제 갑자기 경찰들이 오기도 하고 해서 그 여기 집을 이제 수색을 하는데 경찰들이 그 범죄자들의 그 특유의 승리감, 도취감 때문일까? 이 벽에 가까이 가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죠. 이제 벽을 막 두드려 보기도 하고. 근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요. 비인간적인 어떤 괴물 같은 소리가. 그래서 경찰들도 이제 그걸 듣고 뜨악 해서 벽을 뜯죠. 이제 거기에 이제 안에 시신, 썩은 피범벅이 된 안에 시신과 함께 그 위에 검은 고양이가 있는 파묻었던 고양이. 이게 자기는 파묻었다고 몰랐어요. 근데 그냥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고양이도 같이 파묻혀서 있었던 거죠. 이게 내용이 전부고 이 내용만 말해도 저는 충분히 그 광기가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저번에 우리 캉디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캉디드의 그 흐름 자체가 약간 되게 미친 것 같잖아요. 이 사람에서 그걸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 하는 게 그냥 기분 나빠서 기분 나빠서 죽이고 기분 나빠서 괴롭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딘가 그냥 꺼림칙하고 별 이유가 없이 이렇게 휙휙휙 해버리는 그것이야말로 광기 아닌가 미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져왔죠. 저도 이제 이 책을 우리 이거 준비하기 전에 앞서서 조금 읽어보긴 했어요. 왜냐면 되게 내용도 짧고 또 기억이 안 났어요. 솔직하게. 이게 뭐였지? 그러니까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그 키워드만 생각이 날 뿐. 옛날에 읽어봤던 것 같은 데는 있었는데 기억이 안 음, 나요. 그래서 거의 그냥 새로 읽는 심정으로 그냥 아예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이거는 내 처음 읽는 건갑다 이러고 이제 읽었는데 바로 생각이 난 게 그 왜 우리가 흔히들 이제 매체에서 보여지는 그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특히나 매체에서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작은 동물들을 죽이는 걸로부터 시작이었다라는 경우가 되게 많이 비춰지긴 해요. 약간 그 느낌도 있는 게, 왜 우리가 영화 같은 그런 걸 보면, 좀비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혼돈의 카오스 속에서 막 사람들이 막 물어뜯기고 막 죽고 할 때 되게, 어떻게 이러다가, 고양이나 강아지가 불의의 사고로 이제 죽임을 당할 때, 조금 더 격렬하게 사람들은 반응을 하곤 하죠. 막, 안 돼! 강아지 안 돼! 고양이 지켜! 막 이러는데. 그래서 뭔가 느낌이 이 작은 동물들,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같이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소동물들에 대한 애착감이 좀 기본적으로 좀 있는데, 이 검은 고양이 내에서는 이 고양이들을 너무 못 살게 구니까, 이 주인공이. 계속 더 미쳐 보이는 거야, 사람이. 진짜. 그러니까 아내를 죽였을 때보다
그 고양이에게 뭔가를 한 게 너무나 크게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를 죽인 것도 별로 뭐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고양이한테 뭔가를 한 건 되게 자세하게 나온단 말이야. 이 소설에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사람의 심리를 간파한 걸 수도 있다. 또 마음이 동요되게 그런 느낌도 있고. 아니,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아내를 죽일 때도 그렇고 고양이를 괴롭힐 때도 그렇고 그게 그러니까 막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안 좋고 자꾸 그러니까 이 막 소설 속에서 막 거창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 고양이 때문에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잃었다거나 그럼 고양이가 나를 막 아프게 했다거나 한 번 이제 갑자기 이렇게 뭐 깨무는 것 정도가 있긴 하지만 그 한 번 깨물렸다고 눈가를 팔진 않지 않습니까? 네, 뭐 사실 그게 또 엄청나게 큰 이유도 아니에요. 물린 게 그렇게 큰 이유는 아닌 거잖아요. 그만큼 그 정도의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별 그렇게 막 없고 여기서 그 처음에 동물을 좋아했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뭐가 안 나와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그냥 하는 게 미친 거죠. 그러니까 미친 게 그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 모든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 미쳤다인 거니까. 작품 속의 이 주인공, 이야말로 미친 이웃이 아닌가. 이 A씨의 입장은 제가 봤을 땐 얘는 연고가 있어.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듣고 불행한 어떤 사건을 겪고 그걸 이제 듣고 이야기를 방송에다가 내보내면 그만큼 뭐 약간 유명세가 더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노래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더 많이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건 이 사람이 그런 미친 짓을 한 데는 우리가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이유는 있어요. A씨는. 근데 이 검은 고양이 속 화자는 납득할 이유가 없어. 왜냐? 이유가 없으니까. 이게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 미쳤다.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느낌으로 미쳤다라고 얘기할 때 제일 큰 게 이유가 없어야 돼. 정말. 이유가 있으면 그 미친 게 아닌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저도 이걸 갖고 왔지만 A씨에 대한 얘기를 갖고 왔지만 이 검은 고양이를 읽어보고 이거는 뭐 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아니, 그리고 이게, 보시면, 소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인공이 아내랑 막 사이가 안 좋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내에 대한 언급도 별로 없어요. 소설에서 아내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근데 그냥 아내를 냅다, 진짜 그 미친놈인 거죠. 예. 진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가 고양이를 해하려던 걸 저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없지 솔직하게 말하면. 그쵸. 그 고양이를 해하려던 이유가 뭐 지하실에 내려가다가 그 고양이가 다리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에 스텝이 꼬여가지고 네, 화자가 넘어질 우당탕탕해요. 뻔했죠. 예. 음. 그래갖고 얘가 거기에 이제 완전 돌아버려가지고 일단 당장에 널 죽이겠다고 도끼를 드는 순간에 아내가 그러지 말라고 팔을 잡고 를 잡아요, 말리죠. 맞아. 예. 음. 근데 이 주인공이 그런 아내를 묘사할 때 단어 선택이 저 뭐 미운 아내가 이렇게가 아니고 사랑스러운 아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얘가. 그러니까 되게 유약하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뭐 이렇게 나를 말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 갑자기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니까 살인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러면서 갑자기 시체 묻을 궁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얘가 다음 단락으로. 그러니까 보니까 아내를 죽여서 이제 묻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 찰나의 그 순간 때문에. 근데 진짜 앞서 이제 방아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얘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 언제든 죽일 궁리를 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순간의 어떠한 선택으로. 음. 얘가 그냥 바로 그냥 죽인 거죠. 그냥 아무런 그런 게 없이. 뭐 죄책감이나 죄의식 없이. 그리고 그게 이제 더 잘 나오는 건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있다면 바로 벽에다가 그거를 할 생각을 하지 못했겠지. 근데 얘는 그냥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하고 게다가 이 벽이 참 경찰들 왔을 때 이 벽이 참 튼튼하지 않습니까? 이 벽이 참 튼튼하죠? 막 이러면서 벽 막 두드리다가 갑자기 꼬액 뭐 이런 소리 들려가지고 진짜 미친 포인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제 더 클래식이란 출판사 거를 봤는데, 이제 아내를 이제 벽에 이제 묶고, 그 위에 이제 회반죽을 만들어서 벽돌에 조심스럽게 발랐다. 그 이후의 장면이에요. 그냥 한 2주 정도 돼요. 작업을 마치자 무척 만족스러웠다. 벽에는 손을 댄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바닥에 있는 쓰레기도 말끔하게 치웠다. 나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며 이 정도면 적어도 헛일이 아니군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거를 보면서 미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음, 만약 내가 살인 저질렀더라도 살인 저지르고 나면 충격에 빠지거나 무섭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만족스럽게, 잘 발랐는데 티가 안 나네? 잘 만들었구만. 이렇게 하고 만족스러워 한단 말이죠. 음, 자랑스러운 얼굴 표정으로. 이거 음. 정말 이 사람은 약간 좀, 그렇죠. 네, 많이 가셨지. 네 갔죠. 네, 인간의 길이 아니라 딴 길로 가셨어. 내가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깔끔하게 저는 이제 검은 고양이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깔끔하게. 음, 좋습니다. 많이 갔다. 사탄도, 어, 네, excuse me? 하고 이제, 어, 그렇죠. 그, 쇼미더머니 목걸이를 걸어주고 갈 법하다. 예. 이 검은 고양이의 화자는 웬만한 크레이지 펄슨도 울고 갈 화자이기 때문에 우리 깔끔하게 검은 고양이에 올려보내는 거 납득하시죠? 갑자기 여기서 아니요 A씨가 올라가야 되는데요 하시는 거 아니시죠? 저요? 아니, 네. 전혀. 아 왜? 아 한 번쯤 그렇게 트위스트 주는 것도 재밌을 법했는데. 아, 전혀. 이거는 명백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1라운드 우리 검은 고양이 속 화자가 당당히 쇼미더머니 목걸이를 짊어지고 갑니다. 깔끔하게 1라운드가 정리됐고 바로 2라운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2라운드 우리 방아님이 선정하신 책은요. 롤리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저자 김진준 번역이고요. 문학동네 출판사입니다. 그리고 승자인 제가 선택한 책은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고 양기자 작가님이 저자이시고 출판사는 쓰다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방아님께서 먼저 왜 롤리타를 이제 가지고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마 대부분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이건 망설였어요, 이 책은. 이 책을 망설인 이유는 제가 볼 땐 문학 역사상 가장 미친 새끼 중 하나인데, 이 소재가 조금 민감한 소재라서 유튜브에서 좀 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기 때문에 조금 망설였으나, 아니 뭐 그러면 유튜브가 알아서 블로그를 하겠지라는 생각에 그냥 가져왔고요. 롤리타에 나오는 이 험버트가 정말 미친 이유는 아마 영화만 보신 분들은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책은 험버트가 이 화자인데 화자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냥 조금 애매합니다만 머리말이 읽어보셔야 돼요. 이 책은. 작가가 쓴 게 아니에요. 머리말이 존 레이 주니어 박사가 쓴 거예요. 근데 이 존 레이 주니어 박사는 이 작품 속의 인물이죠. 편집을 한 거예요. 이 험버트가 쓴 그런 원고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걸 안 읽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읽어야지 뭔가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우선 이거를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이 사람이 정말 험버트가 미친 이유는 그 사람의 이 행위도 있습니다. 이 사람 뭐 살인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범죄도 저지르죠. 이게 잘못이 아닌 것처럼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 화자의 말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이 책이 쓰여진 모든 문장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짜고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가 이 사람의 그런 약간 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자기 변호인 건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어디까지고 어디까지가 어디까지인지. 그런 걸 떠나서 이 사람의 일단 행위 자체가 돌로레스에게 그런 이제 행위들을 할 때, 폭력을 이제 할 때, 그것도 그 나중에 이 돌로레스의 입으로 그거를 확인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게 분명하게 내가 완전히 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걸 유의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초반을 읽을 때는 그, 그런 게 아닌 것처럼 또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사람이 진짜 미친 이유는 이 사람의 행위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미친 사람의 그 전형을 외부적으로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소설 내부에서 이 사람이 하는 그 광란들뿐만 아니라 그 소설 외부에서 이거를 읽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관찰할 때조차도 그거를 어긋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험버트의 서술로 인해서인 거고, 그 험버트의 서술은 결국 그 자신의 그 원고, 자기가 쓰는 원고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부적으로 보이는 거, 내부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그 이중으로 미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은 고양이를 볼 때 우리는 그냥 이걸 보는 즉시 이 사람이 미쳤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미쳤다라는 걸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광기가 이 두 개의 층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미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이 사람이 그 폭력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이 폭력적이지 않게 느껴져요. 그 이 소설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것들이 근데 사실 뜯어보면 그거의 폭력인데.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그 간극에서 오는 그 뭐랄까 상상해 볼 수 없는 광기인 거죠. 속에서부터 이게 뒤틀려가지고 미쳐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유도 없이 이렇게 살인을 막 저지르고 활부하고 다니는 사람도 무섭지만 정말 얌전하고 착하고 선해 보이고 아름다운 말을 막 내뱉으면서 사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 개인의 공간으로 들어설 때 우리가 그제서야 목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근데 그것도 심지어 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아,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나도 모르게 납득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정말 심지어 더 위험한 광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치명적이죠, 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칼 들고 다니는 사람은 내가 냅다 빠르게 도망치면 도망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도망도 못 친단 말이죠. 왜냐면 이 글 읽으면서도 우리는 이걸 아름답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정말 아름답고, 이 문장들이, 글들이. 그런 걸 보면 이제, 물론 이거를 작가가 그런 걸 또 위해서 쓴 건 아니겠지만, 그런, 뭐, 옹호랄까, 그런 건 아니지만,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그 미친 재능, 정말 그 포지티브한 미친 재능이 이 미친 광기를 진짜 잘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이 책을 이제 들고 오신다고 했을 때, 어, 저희는 항상 이렇게, 저 이 책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하면은, 네, 하세요 하고 이제 말아요. 그냥 뭐 거기다가, 아, 이건 좀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하시죠.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아, 이것 좀 아닌 것 같다 하면 스스로가 바꾸는 거고 그러는 건데, 사실 이 책을 들고 오신다고 했을 때, 어, 아무렇지 않겠지만, 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즉각적으로 떠오르기도 했고, 또 그것이 순탄치만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이 북노먼트를 하면서. 사실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책에 대해서는 뭐, 그냥 어디까지? 이 단어가 좀 생각이 나긴 해요. 어디까지? 그냥 냅다 그 어떤 단어가 의미에서요? 생각나. 그냥 음. 어디까지? 어디까지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음. 책이 뭐 물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앞서 광아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롤리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요즘에 또 나오는 문제들도 많고요. 또 이것저것 지금 세상이 좀 시끌시끌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제가 막 그렇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사실 정리를 하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왔어요. 진짜로. 이거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머리가 복잡해요, 솔직하게. 미쳤다, 안 미쳤다를 얘기하자. 그러면 미친 건 맞지. 이 어떻게 안 미쳤다 할 수 있겠어. 근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냐는 사실 저는 아직도 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제 책을 먼저 얘기를 하고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얘기는 너무 잘 들었고 제가 선택한 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또 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책은 내용이 조금 이제 두껍긴 합니다. 조금 두꺼운 책인데, 제가 오늘 이제 선정한 인물은 이 주인공 강민주가 아니라 강민주의 오른팔 황남기를 이제 이 북너먼트에 데리고 왔어요. 우리 황남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강민주의 오른팔, 격인 좀 덩치가 크고 어, 힘을 잘 쓰는 남자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우리 강민주 씨가 엄청난 계획을 실행할 때 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황남기입니다. 이 강민주가 이때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남자 배우 한 명을 납치해서 이제 감금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에 일조한 사람이자 그 계획을 모든 거를 다 같이 한 사람이 바로 이 황남기예요. 근데 제가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스포를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서 스포를 최대한 배제를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할 텐데. 근데 이 황남기가 처음에 봤을 때, 그리고 중반부에 황남기를 봤을 때, 후반부에 우리가 황남기를 봤을 때 다 달라요. 이 황남기에 대해서 드는 생각이. 이 독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처음에 황남기를 봤을 때 그냥 되게 충실한 충신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게 좀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좀 음? 스러운 게 계속 드러나고 끝에 엄청 큰 사건이 하나가 도출이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방아님께 녹음을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어요. 아직 방아님이 이 책을 안 읽으셨다 그래서 이 설명이 좀 용이하고자 어떤 미친 짓을 했는지 우리 방아님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죠? 네. 네. 그래서 그 미친 짓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 도달하는 게 이 황남기라는 사람이 그렇게 충신처럼 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랑에 미쳐서 제가 봤을 때. 또 그리고 같이 하고자 했던 어떠한 큰 계획이 좀 무너지는 것 같아서 약간 그걸 지켜내고자 뭔가 이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땐 진짜 웬만한 사람이 할 수는 없다. 반쯤 돌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충신이 되는 것도 그 한 사람한테 미쳐 있어야 충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미쳐 있어서 충신도 될 수 있었고 마지막에 그런 선택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얘는 진짜 미친 애다. 어떠한 사람한테 진짜 미친 애구나. 라는 게 이 소설의 전반적으로 좀 많이 드러났고, 물론 강민주 이 주인공 자체가 미쳐있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강민주는 강민주 나름대로 중심이 있었던 사람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저는 황남기란 사람이 조금, 미쳤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이유가 뭐 그 마지막에 이 소설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사건 때문에도 있지만 그 누군가를 너무 충실하게 믿고 따르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저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웬만한 믿음 같고. 근데 그 믿음이 저는 거의 미쳐 있어야지 할 수 있다. 그래야 누군가의 충실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황남기 게다가 또 조선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소설 자체가 그 타임라인이 현대인데 이렇게까지 무슨 전하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건 진짜 이 사람 진짜 미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황남기 씨를 데리고 왔죠. 그래서 이제 이 황남기 씨를 데리고 오면서 대적 상대를 이제 제가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방아님이 갖고 오신 두 권의 책과 어딜 둬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예. 그 황남기 씨도 그렇고 저 A 씨도 그렇고 이 두 권, 방아님이 데리고 오신 이 두 권은 둘이서 붙여놨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방아님. 아, 네. 저는 이번 주제, 항상 주제에 그 맞는 책을 제가 선정할 때 오래 걸리잖아요. 우리 녹화를 목요일 하는데 수요일 날 보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거의 바로 보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냥 딱 보면, 딱 봐도 미친 새끼, 이 소리가 나오는 작품만 좀 골라온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그, 선정에 있어서의 문제는 전혀, 개인적으로 없었고, 힘든, 고난, 이런 것들 없었고, 저는 제가 선정해온 작품들에 대한 약간의 그런, 뭐랄까, 자신만만함 같은 것도 좀 있죠. 알아서 잘 승리해 나가겠지. 이 대진표에서. 그래서 뭐, 저 아주 편한 마음으로 좀 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웃긴 게 이번에 그냥 거의 바로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거의 그 수준이었어요. 저희 이 주제로 할 겁니다. 아, 네, 그럼 전 이 두 권이요. 거의 그 수준이었거든요. 이걸 지금 네네. 얘기하신 게. 그러니까 나도 생각하고 있었지. 이걸 하면서. 그래서, 나는 소망한다. 이걸 생각했어. 했는데, 갑자기 이 두 권이 오니까, 약간 그, 복싱 경기에서 웰터급, 모급 있지 않습니까? 있죠. 세급. 이건 이미 끝났다. 이거 체급 차이가 이게 너무 나는데? 가 된 거지. 내 나름대로. 내가 갖고 오게 될 책 한 권은 모르겠는데, 한 권만 정해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두 권이 왔는데, 이거 체급 차이가 좀 나겠는데?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거 체급 차이가 너무 나는 게임이고, 사실상. 이거는 뭐, 복심 게임 역사상 이제 거의 뭐, 다윗과 골리앗 느낌이 아닐까. 모든 지금 1라운드, 2라운드가 거의 그런 느낌이었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자면. 특히 2라운드 이 롤리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도 모르는 애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 수 있겠어, 솔직하게. 예, 이름도 이상해. 험버트 험버트가 웬 무슨 이딴 이름이 다 있어.
줄여서 H.H야. 이게 뭔 개소리야. 이런 느낌인데. 아니, 이름만 이상한 네. 놈을 내가 뭔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예. 아니, 근데 얘는 그 검은 고양이도 마찬가지긴 해요. 검은 고양이도 마찬가지지. 네. 근데 나름대로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검은 고양이는 멍청하기라도 해. 화자가. 음.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멍청하잖아. 킁킁킁. 아, 벽닥다 하죠. 킁킁킁. 그러니까 걸려서 이렇게 했잖아. 얘는 안 멍청해. H는 멍청한 애가 아니야. 얘는 그냥 아무튼 그래. 나는 그래서 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제 험버트든. 그래서 얘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험버트랑 별개로 이 소설 자체는 저는 역설적으로 나보코프가 이런 말을 하긴 했거든요. 이 작품에, 이 작품에는, 이 소설에는 어떤 교훈이나 뭐 그런 게 없다. 응, 그러니까 응. 오히려 이걸 읽는 순간 우리는 불가피하게 그런 아주 팽팽한 그런 윤리적 질문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 하나가 일종의 현상이라고 쳤을 때, 문학적 현상이라고 쳤을 때, 혹은 뭐 다른 말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현상 자체가 하나의 질문이라는 그런 공처럼 단단한 돌처럼 와가지고 우리를 관통하고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전. 이 작품이. 그 돌이란 거는 결국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윤리적 질문이 되는 거죠. 예술 혹은 문학이라는 것은 답이 아니라 질문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처럼 이거는 그 문장이 아주 근접하고 거의 그 질문과도 거의 같은 수준에서 우리에게 그냥 몸으로 와서 그냥 우리를 때리고 가는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막 어떤 것을 윤리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도덕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혹은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질문이고, 넌 이거 그래서 뭔데, 넌? 이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경험했느냐, 이 작품을. 저는 무슨 느낌이었냐면, 이 독자를 농락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작가가. 그래, 그걸 읽으면서 나는 그래서 난 지금 무엇을 믿을 수 있고, 무엇을 믿어야 하고, 또 이 작가 혹은 화자, 혹은 아까 말했던 머릿말에 나오는 그 편집자. 작가도 아니고 화자도 아닌 편집자. 이 원고들을 이게 편집한 사람. 무슨 존 레이 박사인가? 아무튼 자기가 뭐 손본 것이 많이 없다고 했지만 결국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이걸 읽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사람의 말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 신뢰할 수 있는 건 없고 어떤 길잡이 같은 게 없는 거죠. 왜냐면 소설이라는 걸 읽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화자를 신뢰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카메라를 쫓아가듯이. 근데 여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린 거의 안에 놓여진 거고 거의 방에 갇혀가지고 소설한테 두드려 맞는 기분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것들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팽팽한, 정말 팽팽하고 진짜 찢어질 것 같은 그 윤리적 팽팽한 질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이 소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이 단순히 그냥 그러한 자극적인 소재를 쓴 거, 그런 거에서 물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머물러서 바라보는 건 너무 조금 협소한 것 아닌가? 혹은 이걸 통해서 뭐 그런 걸 옹호하니 뭘 하니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도 물론 이제 그런 담론 중 하나겠습니다만 우리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정말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까지 내려가서 이 작품을 경험하고 이 작품에 대해서 오히려 나를 비춰보는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전 좋은 문학이라고 생각을 그래서 하는 거죠.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치. 이거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게 또 흉하잖아요. 역겹고.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걸 꼽아온 이유에는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그래도 있긴 했다. 그래서, 그렇다. 옹호하려고 지금 갖고 왔으면 나의 미치광이 이웃에 데리고 올 건 아니었겠죠? 그쵸. 그 당연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나의 미치광이 이웃이라는 이 주제 안에서 이 책을 갖고 온 이유가 있는 거고 그냥 정말 우리 같이 친구하자 이런 거에 이 책을 갖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같이 못 살겠다. 너네랑은 못 살겠다는 애들을 데리고 온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데리고 온 책이니만큼 뭐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이 뭐야? 막 이러면서 실눈 뜨고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 이러고 그냥, 예, 질문에 충실했다라고
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미친 새끼를 골라와라 해서 미친 새끼를 골라왔을 그쵸. 뿐인 거죠. 예, 딱 그건 거지. 음. 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뭐, 이거, 뭐, 문학, 어쩌고저쩌고, 이럴 건 아닙니다. 솔직하게. 예, 그냥 진짜 우리가 오늘 같이 못 살겠다. 미치광이 이웃 꼽아와라. 해서 진짜 미치광이 이웃 꼽아온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남기 씨는 좀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조금 충신으로서 봐준다면, 우리 남기 씨? 어, 오케이. 물론 끝이 좀 잘 나야겠지만, 이 책 속의 끝처럼 나오면 안 되겠지만, 남기 씨가 이제 조금 뭔가 나를 좋게 봐준다면, 위험한 애긴 해요, 그 남기 씨도. 예, 결단코 마냥 괜찮은 친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남기 씨는 그래도 이 대화를 해볼 여지는 있는 친구예요. 예, 그리고 뭐 승패를 떠나서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이라는 책을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인덱스 수만 봐도 압도적인 1위입니다. 제 모든 책장에 꽂혀 있는 모든 책 중에 1위예요. 최승자 시인님의 산문집보다 얘가 더 1위예요. 물론 그렇겠죠? 양이 더 많으니까요. 근데 뭐 조크조크고, 이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양기재 작가님의 책으로 많이들 아시는 게 모순이실 거예요. 모순이 되게 유명하고 그것 또한 저도 재밌는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책을 조금 더 선호하는 입장에서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이라는 책을 더 좀 선호하는 입장에서, 우리 모순 재밌게 읽으셨다 하시는 분들이면 또 이 책 읽어보시고, 아, 모순도 안 읽었고, 아직 나소망도 안 읽었어 했으면, 아, 나소망도 읽어보고, 그리고 모순도 읽어보셔라. 이 나소망 같은 경우에는 영화도 얘도 나왔거든요. 또 공교롭게도 두 개 다 영화가 나온 책들이긴 그러네. 한데, 음. 예, 이 나소망도 영화가 나왔는데, 저는 영화도 뭐 좋아하지만, 전 이 책이 주는 역시나 그 몰입감, 뭐, 당연히 이제 방아님이 꼽아오신 책도 영화보다 책이 더 나은 부분이 있을 것이, 영화가 나은 부분도 있겠죠. 어느 또 방면에서는. 이것 또한 그럴 텐데, 저는 이 책이 진짜 압도적으로, 진짜 시간 순삭, 그냥 후루룩 그냥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읽을 때 정말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금방금방 다 읽었기 때문에, 저는 뭐 승패가 어떻게 됐던, 그러니까 이 책을 홍보하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나중에 한번 다 같이 얘기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들고 왔기 때문에, 꼭 좀 읽어보신 분들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읽어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또 이번 기회로 또 읽어보시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누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이 길어지고 이 혀가 길어지는데 이유가 있겠죠. 제 책을 얘기하면서 승패에 상관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진짜 체급 차이가 정말 장난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방아님이 선택하신 책 두 권이 붙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미 애진작. 그래서 저는 2라운드 이 롤리타를 올려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치광이 이웃으로. 또 여기서 갑자기 또 방아님께서 또 아니요, 남기 씨 올려보내줘 하는 거 아니시죠? 아니면, 아니요. 아, 진짜 그럴 리 끝까지 한 번에 없습니다. 가지. 아이, 좀 장난스럽게라도 이렇게, 아유, 남기시 올려보내시죠? 이렇게라도 해주지, 좀 이렇게. 아, 예. 지금 저는, 이거 지금 되게 조심스러워요, 오늘. 예, 최대한 조금 진중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그래서, 커피 알 걸했어. 너무, 너무 책이 좀 그래서. 책이 예, 왜, 좀, 예, 예, 말을 쉽게 못하긴 하겠어요. 책 예, 이름을 예. 말할 때도 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실 그렇죠. 알아주세요. 아니, 근데 진짜 문학으로만 딱 보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사회적인 담론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책으로만 보는 거고, 어찌됐건 우리의 주제에 맞는 책인 거니까. 음, 우리 주제가 미치광이 이웃이니까. 미치광이 꼽자 했으니까. 예. 음. 좋습니다. 그래서 2라운드에 이제 미치광이 이웃은 이제 롤리타가 올라가게 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결승전입니다. 드디어 책급이 좀 맞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방아님이 꼽으신 두 책이 지금 결승전에 같이 올라오게 됐는데요. 한 권은 1라운드에서 우리가 봤었죠. 검은 고양이 에드거 앨런 포의 책이고, 또 한 권은 롤리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가 저자인 책입니다. 이 두 권 올라왔는데, 일단 제 생각보다도 이제 방아님의 생각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아, 전 지금
당연 1등이 그 하기 전부터 이미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 이미 제 책들 들어보시지도 않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두 권 중에서요. 어, 어,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 질문을 받았을 때부터 이 책이 바로 떠올랐거든요. 저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나름대로 1등 하지 않을까라는 약간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오긴 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승자님의 의견이 더 궁금하긴 해요. 제 의견이요? 네. 저는 방아님 의견이 더 궁금했는데. 그, 하나, 둘, 셋 해서 동시에 말할까요? 제목을? 동시에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걸로. 어, 어때요? 좋아요. 자, 나 뭐, 말 아니, 잠깐, 못하겠어. 아, 못하겠어. 아니, 나 못하겠어. 아니, 내가 이거를 아, 이 책이 1등을 바란 건 아닌데, 아, 얘가 1등 하겠는데? 싶었죠. 근데 우리 둘 다 똑같은 생각인 것 같긴 해. 예, 예, 예.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주제에 맞아. 맞는 그니까요. 애를 고르는 거잖아. 예, 주제에 예, 맞는 애. 음. 나는 앞서도 얘기했는걸, 그러면은? 좀 저도 뭐, 예, 미리 얘기했죠. 검은 음, 고양이 화자는 멍청하게라도 해. 라고 했잖아요. 네, 그쵸. 음.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당사에서 가장 미친 새끼 중 하나인 것 같다고. 네. 예. H.H지 뭐. 그쵸.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HH, 되잖아. HH, H.H. H. 해지 뭐 어떻게 안 아, 그러겠습니까? 더블 H죠. 응. 진짜 왜냐면 미친놈이에요, 진짜 얘는. 얘는 아니 이거 쉴드 불가. 어. 진짜. 그러니까 뭐 문학사라고 했지만 그냥 정말 인간상이 정말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탑 오브 탑. 음. 뭐 검은 고양이 얘기할 때 뭐 사탄이 뭐 지고 간다 했지만 뭐 제가 봤을 땐 H한테는 뭐 충신이 되지 않을까요? 사탄이 충신이 될 것 같은데. 예. 정말 엄청난 음, 음. 인물이죠. 창작된 인물이고 창작된 인물이란 거 우리 예,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말 네거티브한 이 의미로 대단한 또 아니, 그런 사실, 사람이죠. 네. 얘보다 더 떠오른 게 있긴 해요, 먼저 빨리. 검은 고양이보다 먼저. 그게 이제, 그, 사드 후작의 소돔의 120일을, 근데 그거는 진짜 안 될 것 같아서, 그거는 금서였잖아요. 이 사람. 근데 이제 근데 이게, 이 책은 진짜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건 못 가져왔고, 그래서 검은 고양이를 가져왔어요. 뭐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그 책은 나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아예 그냥 내 인생에 약간의 이게 측면으로 빠진 책들이 몇 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그거 오 마이 갓 나 그 제목 듣자마자 설마 그거야? 했는데 no 안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되면 네, 네, 진짜 할 말이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 네. 둘 다 제목을 얘기하고 밖에 못해요. 음, 네, 이 H는 할 말이라도 있어. 음, 우리가 좀 이렇게 얘기해볼, 그러니까 옹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그게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안 돼요. 네, 그건 좀 너무 그렇죠. 네, 네. 그건 좀 심해요. 예. 음. 그거 아예 말도 못 꺼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오늘 승자는 정해진 것 같은데요. 예. 네, H.H. 네, 더블 H. 예, 동의하시죠? 네. 예. 오늘 이제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많이 힘들었네요. 괜히 힘든 주제를 내가 꼽은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아니, 힘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인 예, 것 같아요. 그 우승자의 그 제목이 이렇게 말해지지 못한 좀 경우는 처음인 것 같네요. 진짜 우리가 그걸 거의 하면. 네. 볼드모트인 것 같아요. 예, 끝까지 제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볼드모트 H가 당당하지 않네요. 오늘의 주제는 주제이니만큼 H가 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책이 이번 북너먼트의 최고 미치광이 이웃으로 선정이 됐고요.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들 그냥
이 책 제목을 처음 듣자마자 따놓은 당상이 아니었나 생각하실 수도 있으셨겠어요. 솔직하게 H.H를 누가 이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싸워줬던 나머지 책들 H.H에 맞서서 우리 지하철에 미친 사람과 검은 고양이, 그리고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라는 책들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아님.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끝까지 보드모트처럼 책 제목을 이야기하진 못하지만 우리 이번 책들 정말 엄청난 책들도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방아님께 또 다음에 더 재밌고 유쾌한 대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려. 안녕하세요.